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입당을 했고요. 황교안은 생각 중이다. 한국당 여러 거물들의 귀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조금 뒤숭숭한 모습이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한국당은 복당 랠리가 있고요. 바른미래당은 뒤숭숭하다. 그래서 야권발 정계 개편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미 복당을 했습니다. 오늘 황교안 전 총리가 보수통합과 화합 노력을 다 함께 해야 한다. 비록 원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온정적인 얘기를 한 거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TV 홍카콜라, 그리고 유튜브 내에 자기 TV 채널을 만들어서 12월 중순에 열겠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잡는 샤크 언론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정두원 전 의원이죠.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오세훈 전 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가 붙는 양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정부의 이런 무능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폭주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력이나마 보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다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 신중하지 못한 정치 행보 때문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파의 가치를 믿고 그리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일단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예상이 되는 전당대회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가 있을지는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들고요. 그 보수 대통합, 반문연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혹시 지향하시는 것과 맞는 부분이 좀 있으면 어떤 게 있으실지?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많이 갈려있고 나뉘어있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화합하고 하나 되는 모든 노력들을 같이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생각, 또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어려운 때에 그나마라도 좀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의 지혜를 모아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세훈 전 시장께서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좀 어떻게? 다 같이 해야 되겠죠. 나라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다 힘을 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당이 진짜로 저점,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걸까요? 그러면 한국당은 이렇게 복당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계기로 정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윤기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에 지금 소속해 계시고 현재 흐름도 좀 좋다고 봐야죠. 네, 제가 제일 늦게 썼는데 제일 처음 시키셨어. 예, 그렇군요. 답을 좀 제가 여유 시간을 좀 드릴 걸 그랬습니다. 네. 지지율을 떠나서 지금 이제 반문연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반문연대는 선거쯤에서 보통 나오는 구호지 정책 기조가 다른데도 연대한다 이런 뉘앙스를 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원대복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정 어떤 사안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분들로 세력이 나뉘었다가 다시 들어온 것인데 애당초에 사실 나가는 것이 개혁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개혁해도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나가는 것을 선택했던 분들이 되돌아온 것이다. 따라서 원래 갖고 있던 플랫폼을 다시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외교 정책, 안보 정책 등을 모을 수 있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자유한국당 내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대변인께서 판단하시는 내부 분위기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전당대회 룰까지 또 연결돼요. 그래서 집단지도 체제로 가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의 주자들이 큰 불만 없이 전당대회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세력들이 같이 와서 예전에 한국당이 갖고 있던 어떤 비전을 추진할 만한 힘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고무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좀 고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보는 민주당 쪽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를 갖고 계신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우리 김병진 위원장님이
모처럼 만에 본인의 어쨌든 좀 웃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입당할 때 보니까 굉장히 웃던데 네. 왜냐하면 뭐 저는 즉 변호사 통해서 인적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뭐 처음부터 물론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김병준 위원장이 정치를 좀 시작하지 않았는가 본인의 어쨌든 전당대회 통해서 본인의 어떤 위치를 좀 찾으려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보수당이 뭐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역할을 찾아가는 거는 저는 뭐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꼭 나쁜 건 아니다 네.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탄핵 문제 아니면 박근혜 어쨌든 친박과의 정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네. 이 부분이 아마 원내대표 선거든 아니면 전당대회에 됐든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현재 위치 그 약간 이제 그 지위는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황교안 총리가 원론적인 가능성만 열어뒀는데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정두원 의원은 결국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이 붙는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정태근 의원은 뭐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십니까? 뭐 저랑 친한 분이긴 합니다만 뭐 네. 그분이 점쟁이도 아닌데 뭐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근데 일단 뉴스와이드에서 오세훈 전 시장하고 황교안 전 총리를 너무 키워주신 게 네. 이 거물의 기환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거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오세훈, 뭐 홍준표 구도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게요. 네. 당장 원내대표 선거가 곧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의원 수로 놓고 보면 사실은 복당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23명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당권을 잡고 있는 거, 비대위를 장악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양상이고 예. 나머지 한 70%가 범친박계라고 봐야 돼요. 네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이게 이제 문제가 있고 만약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범친박계에서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 인적 쇄신 작업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당대회도 어떤 양상으로 갈지 몰라요. 네. 지금 유승민 뭐 전 원내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만약에 친박계 쪽에서 당권을 잡는 모양새다. 그럼 유승민 대표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바른미래당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내년 4월 달에 보선이 있는데 그게 주로 영남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확실한 이 대한통합 야당의 중심에 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정태근 의원 말씀에 이어서 좀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내에 그 원내대표 선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때문에 제가 나황연합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 네. 지금 이제 삼국시대 말 때 나당연합군이 아니고요. 나황연합군인데 왜 이 나황연합군을 썼냐? 저는 제 생각에는 만약 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당선되는 경우에는 아마 한교안 전 총리가 아마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복당파들이 밀고 있는 뭐 김학용 의원을 비롯한 뭐 이 김영우 의원 등등이 만약에 안 될 경우, 나경원 의원이 될 경우에는 아마 친박계, 더 나아가서는 범친박계 중도파들끼리 해서 네. 상당히 아마 새로운 뭐 리더십을 내셔오자 해서 아마 한교안 전 총리까지 지금 같이 그러니까 연대를 모시게해서 새로운 아마 이 판을 짜려고 하는 모습을 상당히 갖출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한국당의 이 지금 그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는 결국은 지금 다음 달 중순에 있을 네. 지금 그 원내대표 선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 서울시장과 전 정부 총리면 거물이 아닌가요? 거물에 대한 뭐 사전적 어떤 정치적 판단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갖고 하여튼 뭐 두 사람 복귀한다니까 저희가 좀 저는 자유한국당에는 좋은 그 신호로 해석해서 한번 답을 아마 타이틀을 단 것 같은데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아니, 저는 이제 정치 건가요? 리더십 측면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상당히 인지도나라든지 명망성이 있는 거는 뭐 인정해야죠, 당연히요. 그 자유한국당은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좀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거가 연장선상, 그러니까 이런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최근에 김병준 위원장을 만났는데 김병준 위원장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밝고 그리고 자신의 스케줄대로 차곡차곡 되어가고 있다. 이런 네. 말씀에 요지로 하시던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이제 12월에
큰 이제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이제 당장 그 당협위원장에 대한 그 정리를 하고 그리고 2월에 전당대회 룰을 이제 마련을 합니다. 결국 이번에 12월에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규모일까? 거기에 대해 초미의 관심인데 김 위원장은 공평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무 큰 규모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전당대회는 아까 뭐 집단지도체도 얘기도 하셨다시피 자유한국당 얘기는 일단 원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이어서 뉴스팔이 이어집니다.